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대신 한국의 핵 보유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주장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군사 전문가가 이에 대한 충격적인 파급 효과를 언급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대체 어떤 주장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노먼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최고의 방산업체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저는 최근에 대학교 동문회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었고, 이번 일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글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MIT를 졸업한 뒤 곧바로 미국 방산업체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미국은 지금보다도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였기 때문인지 제 동기 중에는 유난히 이쪽 분야의 진로를 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은 진로를 갖게 된 동기들은 졸업 이후에도 자주 만나며 친하게 지냈고, 동문회도 자주 개최하며 친목을 다지곤 했죠. 그리고 최근에 평소 저희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교수님께서 이직을 하게 되어 저희는 겸사겸사 자리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교수님은 원래 백악관에서 안보 방산 전문가로 근무하셨는데 미국의 젊은 인재들을 육성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기꺼이 대학교 교수직을 받아들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측은 해당 분야에서 엄청난 권위를 자랑하셨던 교수님이 그만두는 것을 가만두지 않았고, 결국 교수님은 교수직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국가를 위해 다시 백악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이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갖고 계신 전문가답게 교수님은 몹시 현명하신 분이셨습니다. 학창시절에도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손해를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배움의 장이 될 거라 생각했던 동문회에는 뜻하지 않은 불청객 하나가 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중국인 즈무였습니다. 그는 저희의 동기가 맞긴 했지만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는데요. 그는 자신이 학과 차석으로 들어온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결국 돈을 주고 대학교 입학을 하는 형태인 기부 입학으로 들어온 것이 발각되었을 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입사하게 된 미국 방산업체에서도 산업 스파의 의심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되어 중국으로 쫓겨난 배신자거든요. 뭐 아쉽게도 그에게선 명백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긴 했지만 그와 친하게 지냈던 같은 회사 중국인 직원들은 죄다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포착되어 재판을 받은 것을 보면 즈무가 배신자의 역할을 했을 거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즈무는 동문회에 나오자마자 학창시절에도 늘 그랬듯이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중국에 대한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들 오랜만이군. 그나저나 너희들 대부분이 방산업체에서 근무 중이니 한국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겠지? 곧 있을 미국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주한미군을 전부 철수시키고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하면서 한국이 자신들의 국가는 알아서 지키도록 모든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게끔 한다고 하더라. 너희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 생각에 후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은 핵무장을 승인받아도 핵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십수년이 걸릴 게 분명해. 그리고 그렇게 세워라 내워라 핵만 개발하다가 결국 중국에 의해 먹히거나 북한의 기습을 받고 말 테지. 한국은 최근에야 중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얻어낸 국가지만 이들의 역사를 통틀어 보자면 중국의 속국과 다름없거든. 그래서 중국이 한국을 다시 지배할 명분은 충분하지. 뭐 그게 아니더라도 중국이 수십 년간 개발한 핵을 한국 따위가 개발해낼 수 있을 리는 없으니 결국 한국은 헛된 꿈을 좇느라 개발비로만 엄청난 돈을 날리고 말 거야. 저희는 일동 즈무의 황당한 주장에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미국 회사에서 쫓겨난 이후 중국 방산업체에 스카우팅되어 일하게 되었다고 하던데, 도대체 중국의 수준이 얼마나 낮으면 무기연구원이라는 자가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나 모를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는 대학 시절에도 한국을 그렇게나 욕하고 중국을 치켜올렸는데 세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수준 낮은 행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에게 한마디씩을 하려고 할 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동안 즈무의 무례함을 지켜보고만 있던 교수님께서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학생, 아니 이젠 연구원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무튼 한국이 핵 개발을 하는데 십수년이 걸릴 거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 그래도 이번 백악관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열었는데 한국이 핵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몇 달이 채 걸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 강국이고
이들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재료들은 즉각적인 핵무기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은 핵무기 비확산 조약 때문에 핵기술 발전을 시도하지 않고 있지. 이들은 이미 핵 개발에 필요한 기술력보다도 더욱 우수하고 복잡한 기술들을 우후죽순으로 개발해 놓은 상태죠. 한국이 개발해낸 차세대 전투기와 전차, 그리고 각종 미사일 무기들을 보세요. 한국이 개발한 무기들은 중국이 만든 무기들과의 수주 싸움에 있어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며 훨씬 더 완성도 있고 첨단적인 기술로 만들어졌다고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있습니다. 즉, 핵기술 개발이 허가된 한국에 있어서 핵무기 연구는 누워서 떡먹기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모든 제자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백악관에서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아무래도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한국의 핵 관련 소식에 그래봤자 한국이 중국의 핵기술을 뒤늦게 따라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한국은 핵을 개발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도 규제 때문에 개발을 시작하지 못한 것임을 알아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핵무기에도 각각의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도 명심해야 하죠. 즉,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핵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면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조악한 성능의 핵무기보다도 훨씬 강력한 무기를 개발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잠재적 핵무장국인 한국의 전략적 능력과 억제 능력을 몇 단계나 끌어올려주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핵무기의 질적 차이는 혹여라도 발발할 핵보유 국가들 사이의 전쟁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을 보세요. 한국의 기술력으로 한국은 기존의 미사일 기술만을 활용하여 잠재적인 ICBM과 SLBM을 포함한 정교한 발사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은 전장용 저수익 전술핵부터 억제용 고수익 전략핵까지 여러 전략적 필요에 맞게 다양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갖추어 놨죠. 물론 한국의 선진 기술 기반 시설을 고려할 때 한국은 핵무기의 최첨단의 안전과 신뢰성까지 갖출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의 스텔스 기술과 정밀공학에 대한 전문 지식은 핵전력의 효율성과 정확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릴 거라는 것이죠. 즉, 한국이 만들 핵무기는 그들의 우수한 재래식 무기처럼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무기가 되어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잠재적인 적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핵기술만 개발하면 능사인 줄 아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무기는 무기라고 불릴 가치도 없는데요. 그리고 현재 핵보유국이라고 불리는 여러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무기라도 불릴 가치도 없는 핵무기를 들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은 첨단 핵융합 폭탄과 다중 전달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가 될 것이고,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전력을 투사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타격 능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전략적 안정성을 높이고 잠재적인 적들이 감히 도발을 하거나 공격을 해올 일말의 가능성조차 제거해버립니다. 소름 돋는 점은 한국은 단일 미사일이 여러 개의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MIRV와 정밀 지도와 같은 기술적 정교함을 이미 갖추어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핵무기의 효율성을 증가시켜 정밀한 표적화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핵무기의 현대적인 안전과 신뢰성을 갖춘 국가는 우발적인 폭발의 위험을 줄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을 보장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런 현대적인 최첨단 핵무기를 구현해낸, 그리고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는 세계에서 손에 꼽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한국의 핵 개발을 용인해준다면 한국은 기존의 조악한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 틈에 있는 그저 평범한 핵보유국 중 하나가 되는 게 아닌 미국과도 견줄 수 있는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 중국마저도 쉽게 건들지 못하는 위협적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국을 생각해보면 더욱 이해가 빠를 겁니다. 여러분들은 전문가답게 핵무기에는 설계와 산출량, 전달체계, 기술적 정교함 등 여러 요소를 바탕으로 수준을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ICBM과 SLBM을 이용한 전략적 억제에 초점을 맞춘 핵무기를 상당량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죠. 또한 중국은 지금도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엄청난 양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핵무기를 과연 무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국은 핵무기를 양적으로만 향상시켰지 질적으로는 향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안정성과 정밀도랄 게 없는 핵무기를
기존의 문제를 보완하지도 않은 채 계속해서 생산해내기만 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자신들이 강제로 병합한 소수민족의 땅에 계속된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정되지 않은 핵무기는 혼자서 폭파되거나 불발탄이 나오는 등 적을 살상하는 무기가 아닌 아군을 살상하는 자폭무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중국 측은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있지만 미국의 감시체계는 어떠한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과연 한국이 만들어낼 고성능 핵무기 앞에서도 중국은 자신들이 핵보유국이라며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한국이 중국 본토에 핵무기를 투하할 때 중국이 한반도로 발사한 핵무기는 그대로 중국 본토에서 터져버린다면 과연 두 국가 중 어떤 국가를 강대국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교수님의 말씀에 즈무는 할 말을 잃은 듯 얼빠진 표정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아무리 형편없는 그였지만 그래도 무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그였기에 교수님의 냉철한 분석에 도저히 반박을 할 수 없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즈무는 현실을 인정하는 대신 끝까지 추잡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첨단 기술력이 들어간 핵무기를 개발해내면 뭐합니까? 이들이 뭐라든 중국의 강력한 외교력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면 됩니다. 어차피 아시아는 사실상 중국의 손아귀 안에 있고 대부분의 나라가 중국의 경제력에 종속되어 있죠. 이들을 이용해 한국을 압박한다면 한국은 국제적 왕따가 되어 핵무기를 가지고도 아무것도 못할 게 분명합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별소리를 다 듣겠다는 듯 픽 웃더니 이내 놀랄만한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죠. 한국이 국제적인 왕따가 된다고요? 아무래도 학창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중국이 만든 이상한 선전 영상물만 잔뜩 봤나 보군요. 한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로 한국은 종교도 대륙도 초월한 채 국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인종과 종교 그리고 대륙도 전부 초월하긴 했지만 한국과 다른 점이라면 전 세계 국가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한국과는 달리 중국은 이 모든 나라들로부터 국경을 초월한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중국이 한국을 보고 국제적인 왕따라는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또한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해낼 경우 중국은 한국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압박도 감히 행사하려고 들지 못할 겁니다. 만약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이는 의심할 여지 없이 동북아,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략적 위치를 바꿀 것이거든요. 두 국가에 대한 역동성이 크게 변화할 것이고 이는 잠재적으로 세력 균형을 변화시키고 지역 외교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일단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더 큰 이웃 국가들의 잠재적인 침략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핵능력은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지위를 상승시켜 한국의 안보와 주권을 보장하는 데 더 강력한 힘이 될 테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핵무기고를 보유한 한국은 위협을 억제하는 데 있어 재래식 군사 전략과 미국의 군사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자율적인 국방정책을 주장할 것입니다. 한국을 깔보던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듯 영향력을 점점 확대하는 한국이 눈의 가시처럼 보이겠죠. 그래도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첨단 재래식 군사력,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항공 우위 전투기, 해군 전력 등은 핵능력 외에도 방어태세를 더욱 공고히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핵과 재래식 전력이 결합되면 한국의 방어는 사실상 난공불락이 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한중 관계는 이제 재정립되겠죠. 한국의 핵 상태는 중국으로 하여금 한반도에 대한 접근법을 재보정하도록 강요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경제적 정치적인 압력을 이용하면서 한국의 국방 결정에 간섭해왔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와 같은 시스템들을 자국의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면서 배치를 막기 위해 압력을 행사해왔고 수차례의 경제보복을 시행한 이력이 있거든요. 그러나 핵으로 무장한 한국은 더 이상 그러한 전략에 휘둘리지 않을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능력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한국이 외부에 간섭 없이 국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는 자연스레 한국의 중국에 대한 외교력에서의 우위를 보장합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외교 협상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품위 있는 입장을 취할 것이기 때문이죠. 한국은 무역 분쟁에서 지역 안보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더 적극적인 입장으로 협상할 수 있으며 남중국해와 지역 안보와 같은 문제들을 포함한 지역 대화에서 동등한 지위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안전보장을 위해 더 이상 외부 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한국은
더욱 힘이 있는 입장에서 중국과 관계를 맺겠죠. 이 새로운 자신감은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중국의 부당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더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이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은 동아시아 주변국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을 거거든요. 종종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덩달아 핵을 원하게 될 거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당연히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전문가들은 다른 견해를 내놓았죠. 핵무장한 한국은 잠재적인 침략국들을 억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 안정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안정은 갈등의 가능성을 줄이고 경제협력을 촉진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과 인접해 있는 지역의 모든 국가들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이 한국을 아래로 보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지만 않는다면 이러한 평화는 중국에도 이익이 되겠죠. 오만한 중국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말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 확대는 동아시아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닐 거거든요. 한국의 핵무기 획득은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국제사회는 한국을 책임감 있고 능력 있는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국제안보 논의와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우 흥미로운 견해도 있었는데요. 핵무장을 하게 된 한국은 경제 및 기술 발전도 비약적으로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강화된 보안으로 한국은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 증가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업들은 한국의 안정성과 기술력을 인정하면서 한국 기업들과 협력을 추구하겠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사이버 보안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어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기술적 이익은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과 글로벌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입니다. 즉, 한국은 핵무기를 획득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의 역학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핵 억지력은 중국이 한국의 국방정책에 대해 가지고 있던 영향력을 제거하고 한국이 영내 외교에서 보다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은 어떠한 공격적인 행동도 강력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중국이 한국에 대해 보다 정중하고 신중한 접근을 취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외교 지형 속에서 한국은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의 통제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를 압도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은 재조정되며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대는 한국이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정에 기여하며 세계 안보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물론 한국은 존엄하면서도 단호한 자세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면서 국제사회의 존경을 받을 테죠. 교수님의 말씀에 중국인 증오는 그 즉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악관의 군사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내놓은 명쾌한 분석에는 더 이상 토를 달지 못하겠는지 중국은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침공하면 된다는 어처구니가 없는 주장으로 논점을 흐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교수님은 그런 정신나간 중국인의 말에도 조금도 져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북한이 핵을 가진 한국에 덤벼든다고요? 핵으로 무장한 한국의 실존적인 위협을 인식한 북한은 이제는 어떤 군사적 도발도 압도적이고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즉, 북한의 통상적인 벼랑 끝 전술과 협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억제책으로 핵무기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힘의 균형이 결정적으로 한국 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북한의 위협은 효과가 없게 됩니다. 한국의 핵전력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줄여주는 강력한 억제력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은 대만을 넘어 한반도까지 침략할 야심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그런 중국의 이상한 기류를 벌써부터 눈치채고 있죠. 그러나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면 판도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백악관에서 논의한 양국의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적인 핵무기를 통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핵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립할 것이고 상호 확실한 파괴를 보장함으로써 최초의 중국으로부터 온 핵공격을 막을 것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과 이동식 육상 발사대는 신뢰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젠 한국 차례입니다. 한국의 전술 핵무기 보유는 중국의 주요 군사시설, 사령부, 그리고 물류 거점에 대한 정밀 타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군의 거의 유일한 장점인
장기간의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할 것입니다. 한국의 핵무기는 재앙적인 보복의 위험 때문에 중국이 대규모 침공을 시작하는 것을 막을 것입니다. 이지스와 사드를 포함한 한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의 상당 부분을 요격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한국의 시간입니다. 한국의 고도로 훈련된 군사력은 신속한 동원과 우수한 병참과 함께 중국의 군사 자산에 대한 정밀한 공중 타격과 미사일 공격을 통해 신속한 반격에 나설 것입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천무 로켓 체계가 지상전을 장악하고 KF-21과 F-35는 공중 우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의 이지스함과 잠수함은 해군 우위를 구축하여 중국의 수륙양용 공격을 차단하고 중요한 해상 항로를 확보할 것입니다.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과 전술핵은 중국의 주요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하여 공급선, 에너지 그리드, 군사기지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전쟁 수행 능력을 심각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첨단 무기, 전략적 핵 억제력, 고도로 훈련된 군사력이 결합되면 전쟁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해 결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인구와 경제 규모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 우위, 전략적 입지, 그리고 핵무기 보유는 승리를 보장할 것입니다.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중국의 군사력에 필적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으로 당당히 우뚝 설 것입니다. 한국군의 결의와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들은 조국을 지키고 승리를 쟁취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매우 현실적인 시나리오에 즈무는 손발을 벌벌 떨며 더 이상의 반박을 이어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꽤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기껏 온 동문회에서 화장실을 가는 척하며 그대로 사라져버렸죠. 매번 중국 찬양을 통해 분위기를 망치는 중국인 즈무가 다음 동문회에서도 낯짝 좋게 참석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교수님의 멋진 카운터펀치 덕분에 저희는 즐거운 동문회를 즐기면서 한국의 강력함에 대해 상기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